남편만 나가면 돼요. 이건 아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땡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3기 모쏠 특집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 너무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래 나솔 미방분 잘 안 보는 편인데 나솔 미방분도 보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 출연진 분들이 너무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귀여움과 선한 면모 그리고 또 약간 특이한 면모들까지 다 모여있는 기수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BBQ에서 황금 올리브 치킨 영수 세트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닭다리로 변경한 콜라 대짜 2개 세트. 영수님 정말 미식가이신 것 같습니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먹는 걸 되게 디테일하게 주문을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식탐이 많으신 것 같다고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대단한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식탐을 밝히는 모습은 이번 주 방송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영수님의 특이한 면모가 보여졌습니다. 영표를 받은 영수님이 고독정식을 먹게 되면서 영호님이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시냐 하면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수님이 치킨 이야기를 하면서 BBQ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 올리브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논란될 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영수님이 조곤조곤 영호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닭다리로 변경을 해주고 콜라는 제로 콜라가 아닌 일반 콜라로 대짜 2개를 요청하셨습니다. 되게 공손하게 부탁을 하시는데 뭔가 짠하면서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식탐이라고 표현을 한 게 식욕이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랑 먹을 거를 탐내는 거랑 영수님은 식탐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먹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시고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시고 먹는 횟수가 잦은 것 같아요. 많이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뭐 사실 나쁜 행동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에 맞게 눈치껏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먹는 거를 즐겁게 즐기시면 너무 좋은 면모인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첫 데이트를 나가는 분께 너무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는 모습은 약간의 눈치 없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영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호, 순자, 영자님께서 각각의 리액션을 보여주셨는데요. 영자님은 대놓고 크게 웃으시면서 귀엽다는 듯이 웃으셨고 순자님은 이러면서 약간 웃음을 참지만 영자님과 같이 웃으셨어요. 그런데 영호님은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진지하게 주문을 받듯이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호님이 너무 또 멋있는 거야. 영호님의 태도가 너무 어른스럽고 상대방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그 모습을 허투루 듣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 영호님의 면모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남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역시 나의 원픽. 영호님, 영식님이랑 탑2로 이 솔로나라 33기에 자상한 남자 순위 안에 드셨죠. 그런 면모 때문에 첫 데이트 투표에서 2표나 획득하셨는데요. 영호님이 첫인상 프로포즈로 선택했던 순자님도 영호님과 통해서 첫 데이트 상대로 나와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진짜 제가 너무 설레고 나는 솔로를 보면서 진짜 오랜만에 가슴이 콩닥콩닥해지는 장면이었어요. 우선적으로 영호님이 나의 첫사랑이 되어줄래? 아니면 마지막 사랑은 어때? 라는 멘트도 너무 좋았고 수줍어하면서도 제일 빠르게 등장한 순자님이 마지막 사랑도 한번 도전해볼까? 그 대답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두 분이 자기소개하는 그날 아침에도 약간의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고 자기소개를 하면서도 순자님이 생각보다 많이 어리시긴 했는데 그래도 장거리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고 두 분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방송을 보는데 원래 영호님이 자기소개 때 완전 올블랙으로 의상을 맞춰 입으셨었는데 그걸 갈아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순자님을 염두에 두고 입은 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워낙에 배려심이 많은 분이니까 그 정도 센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영자님 웬 말이야. 순자님을 바라보면서 설레어하던 영호님의 표정이 살짝 굳으셨습니다. 영자님의 등장을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교류가 없었던 거겠죠. 심지어 영자님이 계속 말씀하시던 두부상이 아닌데 어찌하여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영호님이랑 순자님이랑 영자님이랑 2대1 데이트를 나갈 예정이신데 그건 다음 주에 방영 예정이지만 예고편에 조금 장면이 나왔어요. 영호님의 1순위는 어쩔 수 없이 순자님이시다 보니까 행동으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야. 영자님이 눈치를 채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영호님의 마음은 순자님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예고편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편집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연장자인데 저를 먼저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꼰대 마인드가 등장하지? 나는 솔로에서? 나는 솔로는 나이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멘트가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음 주 영호님과 순자님, 영자님의 2대1 데이트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우리 영자님의 자기소개를 그냥 넘길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영자님의 마음에 쏙 들 남성분이 과연 이 세상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영자님과 통해야 하는 건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마음이 일치해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확률 자체도 굉장히 높지 않잖아요. 사랑에 빠진다는 건 기적과 같은 건데 거기에 이 조건과 저 조건과 이 조건이 다 부합을 하려면 거의 뭐 0.0000001%의 확률이지 않을까 희박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많은 희생과 배려가 있어야만 또 잘 이어져 나가는 관계인 건데 영자님의 자기소개에서는 벌써부터 남편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영철님이 만약에 남편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영자님이 그 질문을 듣자마자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저도 가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 본인과 남편이 한 묶음이 아니고 본인은 본인 그대로, 그 다음에 결혼한 남편은 남편대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분리된 각각의 개인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한 부부에 대한 생각이랑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미래의 남편분이 두부상이어야 되고 이성적인 매력도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헌금 내는 것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서울에 있지 않는 이상 장거리 부부를 무조건 해야 되고 아이도 3 이상 낳아야 합니다. 어려운데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장거리 부부가 되면 보통 주말 부부라고 표현을 하듯이 주말에 많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일요일에는 영자님이 교회에 하루 종일 계시니까 사실상 주 1일밖에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영자님은 정말 같은 종교인의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이 일요일에 교회를 갈 수 있고 같이 헌금을 낼 수 있는, 이게 생각보다 헌금의 부분이 또 많이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라는 것은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헌금에서는 11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과 수입에서 한 10% 정도 헌금을 하지 않나요? 적지 않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자님이 부모님께서 많이 다투는 환경에서 자라셨을 것 같은데 이 길을 한 번 더 가신다 하는 거는 절대 노 안 됩니다. 우리 영식님은 3표나 받으셨는데 아직도 영자님이 마음의 1순위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밝고 아담한 모습이 상철님이나 영식님에게 엄청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옥수님도 밝은데. 자기소개를 마치고 여성분들끼리 숙소에서 담소를 나누실 때 영자님이 현숙님에게 왜 광수님을 뽑았냐고 물어보시죠. 물어보는 뉘앙스도 조금 광수님을 은연중에 좀 무시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속상했습니다. 우리 광수님 어때서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첫 방송을 봤을 때 광수님의 그 긴장해 보이는 표정과 말투가 편하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모습마저 귀여워 보일 정도로 광며들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시지 않나요? 영자님이랑 현숙님의 공통점은 솔직하다는 점인데요. 영자님은 솔직해서 마이너스라면 현숙님은 오히려 솔직해서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였냐면 광수님이 자기소개 때 본인의 직업을 공개하셨잖아요. 행정고시를 통과한 5급 공무원이십니다. 사실 저희는 살면서 우리나라의 장관님을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국토부 장관님을 낯설 나라에 출연시키는 광수님의 이 능력 이미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5급 공무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남들은 10년을 준비해도 통과 못하는 걸 광수님은 3년 반 만에 그 고시를 통과하신 거잖아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광수님의 대단한 면모를 부럽고 멋있다고 생각한다는 현숙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가식 없으면서도 솔직하고 맞는 말이라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현숙님이 이거 너무 속물 같은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업을 많이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직업을 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근히 직업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과 취향 이런 것들도 드러나기 마련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현숙님은 같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메리트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교사 부부, 공무원 부부 이런 것처럼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삶에 대한 방향과 목표, 나아가려는 길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숙님도 29에서 32살 요 정도쯤에 저희가 흔히 결혼 정년기라고 표현했었던 나이대죠.
했죠.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해석되긴 했지만 그때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시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울증을 느끼고 귀국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솔로가 이번에 현숙님에게 좋은 긍정적인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을 만나 우울감보다는 평온함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현숙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수님과 현숙님이 서로의 이제 애정 방향이 뿅뿅 큐피트가 맞았잖아요. 광수님이 현숙님 등장하자마자 입틀 막 하면서 귀 빨개지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은근히 성격도 잘 맞으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이 대화하실 때 소통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만 뭐 적응 과정이다 생각하고 잘 극복을 하시면 두 분이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공무원이시기도 하고 현숙님은 남자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우리 광수님 너무 능력 있으시고 현숙님이 광수님의 매력을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아요. 허세가 없고 솔직하다. 광수님이 자기소개하는 것만 봐도 자신의 뱃살을 위트 있게 말씀하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취미를 이야기할 때도 난 축구 별로 못해도 축구를 좋아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게임을 14년 동안 굉장히 오래 하셨던데 그 계정을 하루아침에 없앤 것도 좀 특이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세게 현타가 왔으면 14년 된 계정을 없앨 수가 있지? 그만큼 강단이 있는 남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수님은 연애가 6순위였기 때문에 모쏠이었다면 이제 광수님의 인생에 연애라는 목표를 이제 세웠기 때문에 광수님이 이번에 솔로나라에 나오신 만큼 연애에 진심이신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먹은 만큼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숙님과 광수님이 순항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영식님은 영호님이랑 같이 자상한 남자 탑2에 드시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영식님의 모든 행동들을 봤을 때 이건 예사 배려심이 아니다. 정말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배려심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현숙님이 영호님이랑 영식님이 여성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건 노력의 결실이다. 그 두 분이 진짜 뭐 고기도 많이 굽고 뭐 하면은 째깍째깍 뭐 다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 아니야. 그분들의 평소 행실이고 원체 그러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꾸민다고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상한 남자 최고입니다. 현숙님도 저랑 같은 말씀을 하셨죠. 자상한 남자가 짱이라고. 근데 거기서 영자님이 갑자기 훅? 그럼 왜 강수님 선택하셨어요? 이러잖아요. 툭툭 내뱉는 말들이 선을 애매하게 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상철님한테도 솔직해버려서 준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철님의 눈썹 움직이는 게 저는 전혀 뭔지 모르겠던데 아무리 방송을 봐도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눈썹 움직이는 거 하나로 상철님이 웬 아저씨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자님이 상철님을 순위에서 빼버리셨잖아요. 근데 그걸 당사자한테 말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됐는데 상철님의 그 상처받은 표정이 너무 좀 속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할 때마다 신경 쓰일 수도 있다고, 이 소심한 사람한테는. 상철님이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상철님이 여러모로 첫인상 투표는 3표를 받으셨는데 첫 데이트 선택은 0표로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 좀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영철님이 빵표입니다. 영철님은 나름 영숙님에게 대화도 거실 정도로 행동을 많이 하시고 자기소개 때도 여성분들께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도 이제 0표가 되셨는데 일단 정숙님 마음엔 영철님이 있고 다른 여성분들한테도 한 1순위 아니고 한 2순위쯤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살짝 영철님이 자기소개 질문을 하실 때 일과 가정에선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남편을 따라 지역 이동을 했을 때 그런 것도 뭐 가능하신지 라는 걸 질문하셨을 때 그게 좀 매력 있지는 않았어요. 듣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영철님이랑 가정을 이뤘을 때는 영철님 위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 예상을 들게 하는 질문이랄까? 그런 게 좀 여성 출연자분들한테는 부담일 수 있죠. 워낙에 이 33기 모쏠 특집에서는 자신의 커리어를 또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인 상태니까 그것 때문에 0표 가능성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저 정숙님이랑 영식님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정숙님이 좀 잘 안 웃으시고 무뚝뚝한 느낌이 여성분한테 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느낌을 정숙님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식님이 굉장히 다정하잖아. 그러니까 그 둘의 밸런스가 맞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두 분 다 해외에서 자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무시 못하거든요. 물론 두 분이서 각자 자란 그 유소년 시절을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낯설고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케이스로는 또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특히나 두 분은 해외여행에 대해서 잘 통하실 것 같아서 톡 까놓고 말해서 영식님이 반대가 끌리긴 하지만 영자님 말고 정숙님이랑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숙님이 조용하시긴 한데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선한 느낌이 들고 양꼬치 6시간 웨이팅하기 쉽지 않은데 그건 좀 특이한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걸 영신님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모쏠 특집은 이런 관계성도 되게 재밌는데 그냥 다들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여워요.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일일 드라마 보듯이 막 남의 연애 막 훔쳐보는 그런 것도 애기들같이 너무 귀여웠고 실제로 여성분들은 나이대가 많이 어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쏠인데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나름 다급하게 낯솔에 나오시지 않았나 싶긴 한데 순자님은 이번에 진짜 영호님이랑 잘 될 것 같고 옥수님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시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다음 주 수요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솔로 33기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